저도 2차 전지를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 밸류체인에서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민수의 경제 토크입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세컨전지, 2차 전지 얘기 안 하면 배터리 얘기 안 하면 할 게 없습니다. 소외됩니다. 2차 전지가 없으면. 네. 교보증권 사연관 차장님과 2차 전지 전략 점검하겠습니다. 야, 좀 사실 작년 연말에 2차 전지 세게 흔들렸어요. 네네, 그렇죠? 맞아요. 세게 흔들렸다가 네. 와, 뭐지 끝났나? 끝나긴 뭘 끝나? 또 올 초에 붙었다가 최근에는 그 잘 나가던 이제 에코프로가 네. 또 쭉 시세 조정 이런 거 조사 들어갔다고 해서 맞아요. 네. 확 꺾이는가 했더니만 장중에 돌리고 야 정말 대단하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2차 전지는 네네. 정말 대장주라는 느낌이 드는데 네. 와 2차 전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네. 글쎄요. 일단 네. 저는 항상 2차 전지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렇죠. 사실 예. 제가 배터리 아저씨보다 훨씬 더 빨리 2차 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는데 맞아요. 그분이 워낙 강력하게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네. 그때 마침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엄청난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맞아요. 관심이 다 글로 갔더라고요. 맞아요. 예, 좀 안타깝고요. 네. 일단은 저도 2차 전지를 계속 좋게 보고 있어요. 네. 이게 흔들릴 때는 오히려 이제 매수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1월 초에 여기를 처음 출연했는데 네. 그때 와서도 2차 전지 중에서 이제 리튬 관련주 위주로 말씀을 좀 많이 맞아요. 드렸죠. 예. 그러면서 말씀을 드렸던 게 우리나라 밸류체인에서는 물론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일단은 배터리 셀 업체 하나가 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은 배터리 셀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필수 소재인 양극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 양극재의 또 원가의 60에서 70%를 차지하는 리튬 같은 이제 휘토류 이런 쪽들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최근에 이제 니켈 쪽도 조금 각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네. 상태고요. 이게 원통형 4680 배터리라는 것들이 이제 양산 시점이 다가오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두껍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글로 들어가는 니켈, 도금, 강판 관련된 종목들 예를 들어서 TCC 스틸 이런 종목들이 맞아요. 또 움직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은 이제 어떤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의 보급률이 전 세계적으로 10%가 넘었어요. 네. 옛날에만 4% 막 네. 7% 이랬는데 맞아요. 낮았었는데 침투율이 10%가 됐군요. 예,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누구는 이제 10%다, 누구는 12%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략 한 평균 내서 10%는 넘은 것 같아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초반에 약간 얼리 어답터라고 하죠. 정자 제품 같은 것들을 이제 나오면은 누구보다도 빠르게 사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전기차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비록 내가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충전이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나는 전기차 타봐야 돼. 그럼. 이러신 분들은 테슬라야. 그러니까요. 웬만큼 산 것 같아요.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요. 집은 물새도 괜찮아. 테슬라야.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이게 전기차다 보니까 물새서 들어오면은 이제 조금 위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얼리 어답터들이 비슷한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비싼 돈 내고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웬만큼 좀 샀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은 저성능 배터리로 할 수 있는 그리고 가격 올라치는 게 관건이라면서요. 맞아요. 네. 올해가 또 미국이 원년이에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20년도에 유럽 쪽에서 먼저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시작되면서 유럽 연합에서 니네 완성차 업체들 이 판매되는 자동차 전체 중에서 친환경차 비중 이 정도 안 되면 수조 원대 벌금 너네 먹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마케팅을 엄청나게 하면서 전기차를 밀어냈어요. 그랬던 결과가 이제 유럽을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배터리셀 우리나라 3사 왜냐하면 중국의 지금 저성능 배터리라고 불리우는 LFP 리튬 인산철은 유럽 내 전체 전기차 중에서 정말로 미미해요. 1%가 채 안 됩니다. 그밖에 안 돼요? 네, 그만큼 LFP 이런 것들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안 팔리는 탑재가 될 수 없는 그런 차량들이 많았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게 중국 내에서만 어떤 로컬 업체들 위주로 됐었고요. CATL이 얼마 전에 그런 얘기들이 좀 나왔었어요. 우리 배터리 중에서 일정 부분 뭐 70이면 70, 80이면 80%를 우리 배터리만 사용하면은 이 배터리를 원재료 그러니까 탄산 리튬이죠. 탄산 리튬 기준으로 반가격으로 해서 공급해 줄게. 네. 그러면 결국에는 배터리를 만들면 반가격은 아닐 거고요. 한 30%, 20에서 30% 할인해서 공급해 줄게라고 했는데 과연 CATL의 배터리만
70% 전체 사용하는 배터리 중에서 70%를 사용할 전 세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어디가 있겠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쪽에 포드가 공장을 소유하는 형태로 해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CATL의 기술만 가져오는 협력하는 식으로 했었는데 이건 중국 입장에서도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에서 CATL 너네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기술만 가져오는 형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포드 그쪽의 주지사도 이거 안 된다. 라고 반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걸 보조금 혜택을 못 받게 하는 법안을 발의를 하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만큼 중국은 어느 분야에서건 지금 반도체도 엄청나게 좀 이렇게 두드려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2차 전지 쪽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아요. 중국을 전 세계가 다 고립시키려는 이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이 LFP 배터리는 결론은 뭐냐. 중국 내에 로컬 완성차 업체들만 소비할 수 있는 배터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최근에는 뭐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 초기에는 가격보다도 좋아서 사는 사람이 많았는데 이제 맞아요. 보급이 되게 되면 결국은 가격을 낮춰야 된다. 그죠? 가격을 낮추는데 뭐 지붕에 철판을 얇은 걸 쓰거나 타이어를 바퀴를 조그만 걸 쓸 수는 없으니 그죠? 그렇죠. 결국 제일 단가가 높은 배터리 가격을 낮춰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지난번에 테슬라 데이 하면서 뭐 반값 차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들 결국 테슬라가 LFP를 좀 쓰려고 하고 있고 근데 국내 업체들이 잘하는 건 하지만 그 LFP도 좀 보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던데. LFP 당연히 저도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근데 이제 중국의 LFP가 아닌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쪽들에서 준비를 이제 다 같이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존에는 그런 쪽들이 전부 다 하이니켈 배터리였어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보급률 그리고 침투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초기에 웬만큼 이제 살 사람들은 샀고 여기에서는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의 가격 범위가 동급이라고 따졌을 때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차이가 나요. 동급이라고 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 저항을 어떻게 줄여나가면서 더욱더 빠른 시장의 개화를 가져올 것이냐. 이게 중요해진 거거든요. 그런 시점에서 일단은 우리나라 업체들이 이제 LFP로 뛰어들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기술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이나 이런 쪽들에서 이제 특허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특허가 다 이제 만료가 된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상 80년대 후반에 이미 완성이 됐던 기술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기술만 발전시켜서 지금 어쩔 수 없는 태생의 한계는 있습니다. LFP 배터리가 왜 저성능 배터리냐.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올해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조금씩은 에너지 밀도를 높일 테지만 결국에 태생적인 한계 때문에 결국은 니켈을 함량을 높여서 이 에너지 밀도를 높이고 같은 무게로도 더 많은 주행거리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가 미국과 유럽에서 LFP가 아닌 하이니켈 배터리가 많이 팔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런 쪽들 미국에서는 어떤 차종이 인기가 있죠? 픽업 트럭 그리고 중대형 SUV 이런 것들에는 LFP를 사실상 탑재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니켈 배터리 위주로 그런 쪽들을 공략을 해야 되고요. 다만 그런 차량들이 많이 팔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점유율 침투율이 높아지는 단계에서 가볍게 좀 전기차 여기저기 많이 타니까 우리도 한번 타볼까라고 세컨카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세컨카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엔트리 모델 이런 것들을 각사들이 많이 만들어낼 거예요.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경쟁을 해야 되거든요. 테슬라가 정말로 싼 가격에 내놔서 그 시장을 독보적으로 가져가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경쟁사들이 전부 다 이제 5만 달러 미만의 시장에 오히려 작년에도 집중을 해왔었어요. 그러면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중저가 시장 그러니까 5만 달러 미만의 차량 시장에서 점유율 1위가 누구였느냐? 포드였어요. 네, 28%의 시장을 가져가고 있고요. 테슬라 모델 3가 사실상 최저가가 48,200달러입니다. 근데 이쪽은 굉장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어요. 전기차 부문에서 무려 영업이익률이 25%입니다. 엄청나죠. 그런데 다른 포드, GM,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이런 쪽들의
그냥 전기차가 아니죠. 거기는 아직까지는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3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얼마냐? 4에서 5%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테슬라는 이 막강한 25라는 영업이익률 숫자를 가지고 마음대로 단가를 그렇죠.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주 얄밉게도 딱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선까지 내렸다가 환율에 따라서 좀 올리기도 해요. 정말로 얄밉죠. 근데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을 만큼 높은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격 조정을 한다고 해도 네.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테슬라를 따라서 가격 인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점유율 물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테슬라의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2020년만 하더라도 80%에 달했어요. 이때는 왜 그랬죠? 전기차 왔는데 없으니까. 없었어요. 저건 사실 네. 당연한 결과예요. 당연한 결과죠. 별로 그렇게 뭐 네. 테슬라 팔아야겠다 놀랄 일이 맞아요. 아니고 산업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렇죠. 현상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점유율보다는 사실상 전기차가 몇 대가 출하가 됐느냐가 그러니까요. 더 중요한 시기였던 예. 거고요. 21년이 되고 이제 기가팩토리 막 세운다라고 여기저기 다 생산 기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21년 되니까 이게 8%가량 점유율이 하락을 합니다. 예. 그리고 22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65%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25년에는 S&P 글로벌의 자료인데 테슬라 점유율 20%까지 떨어질 거다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어요. 그 말은 다른 업체들이 전기차를 무지하게 많이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올해가 미국의 원년. 그래서 폭스바겐, 뭐 포드, 스텔란티스 전부 다 뛰어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을 내놓을 거고요. 거기에서 치열한 경쟁들이 일어날 텐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현대차 기아 지금 당장 보조금 혜택을 네. 못 받는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저도 현대차, 기아 잘하고 있는 기업이고 내연기관차 단에서도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3단계 아까 말씀드렸던 배터리셀, 양극재, 리튬 같은 휘토류 여기에서 하나 더 완성차를 끼워 넣을 수가 없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많은 브랜드들이 뛰어들어와서 여기에서 많은 모델들이 나올 텐데 경쟁이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보조금 혜택을 그런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당 20만 대까지만 주던 보조금 혜택도 올해부터 풀렸어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팔더라도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부 다 경쟁자죠. 테슬라는 지금 높은 영업이익률 바탕으로 가격 인하하죠. 거기다가 GM 그리고 폭스바겐, 네. 뭐 혼다, 포드 이런 쪽들은 동급의 전기차에서 전부 다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면 1,000만 원가량이 낮아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리스 차량. 이런 걸로 팔아야 되는데. 그나마 그것도 네. 이제 좀 확보한 거잖아요. 이게 근데 문제가 점유율 자체가 전체 판매가 되는 북미 쪽에서 판매되는 차량 중에 리스 차량 비율이 3% 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도대체 어떻게 뭐 물론 혹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내연기관차 잘 파니까 문제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주가들을 이 내연기관차가 팔리는 대수로 밸류를 부여해주는 그리고 외국인들이 러브콜을 보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만큼의 전기차를 경쟁력 있게 팔 수 있느냐 네. 이런 것들이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외국인들 지분 늘려 나갈 때에는 같이 들어가서 또 지분이 줄어들 때는 팔고 나오는 이런 전략도 유효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지아 공장이 완공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딱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좀 좋은 말씀을 전기차 단에서는 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번외인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사실 현대차도 가격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내 삼원계 말고 나중에 현대차도 전략상 LFP를 쓰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국내 업체들 뭐 LG엔솔이든 간에 야 그렇죠. LFP도 좀 줘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있죠. 그죠? 네. 제품을 다양화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네.